자, 구름과 강수입니다. 자, 구름과 강수는 앞에서 배웠던 그 상대 습도 또는 수증기량과 연관지어서 그러한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응결이 있을 점에 되면 응결이 된다. 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구름이 어떻게 생기고 그리고 비는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지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자, 우선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구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가 필요해요. 크게 4단계인데 그 전에 기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복습하고 갈 필요가 있겠죠. 자, 기압이라고 하는 건 공기가 누르는 압력인데 공기가 누르는 압력은 이 부분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높이 쌓여 있는 공기가 누르는 힘을 말하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기압이 누르는 공기 양이 줄어서 오히려 기압이 떨어지는 효과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기압이 떨어지게 되고 그럼 주변에서 누르고 있는 압력이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구름은 이런 과정에서 생겨요.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이유로는 뜨거워졌을 때 많이 일어나는데요. 즉 구름이 생기기 위해서 첫 번째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상승입니다. 공기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공기는 어떨 때 올라갈 수 있냐면, 자, 주변이 기압이 낮을 때, 자, 기압이 낮으니까 주변에서 바람이 불어 들어오죠. 그렇게 되면 밀려서 공기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러한 저기압 형성으로 인해서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다른 지역보다 유독 뜨거워서 뜨거운 공기는 주변 공기보다 가벼운 성질이 있어서 위로 상승하거든요. 이럴 경우에도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산을 타고 넘어갈 때 장애물이 있어서 앞으로 가지 못하니까 산을 타고 올라가야 되죠. 이런 이유로 상승하기도 하고 또는 차가운 공기가 있어서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리기 때문에 공기가 상승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구름이 형성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상승합니다. 자,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처음에 부피가 요만했을 때, 상승하게 되면 주변보다 기압이 아까 낮아진다고 했죠. 자, 기압이 낮아지게 되면 주변에서 누르고 있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커지게 되죠. 자, 부피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부피의 늘어남은 갑작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주변으로부터 열이 들어오고 나가고의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런 과정에 의해서 그런 변화 우리는 단열 팽창을 하게 되는데, 자, 단열 팽창을 하게 되면 부피가 늘어난 대신에 그 부피를 늘리기 위해서 내부 안에 있는 분자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자신 에너지를 사용해서 부피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공기 입자들의 기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기온이 떨어졌어요.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그 기온이 계속 떨어지다 보면 처음에 여기 아래서 불포화 상태였던 그 공기가 올라가면은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 낮아지면 포화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불포화 상태에서 포화 상태로 바뀌겠죠. 즉, 이슬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포화 상태가 된 이후로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바로 잘 안 나오네요. 바로 포화되고 안 나온다. 자, 응결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응결. 자, 응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이 생기는 것. 수증기가 물이 되는 건데 이 응결이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일어나게 되면 그 결과 바로 구름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구름은 공기의 상승, 단 수증기가 있어야 돼요. 건조한 것보다 물기가 많은 공기의 수증기가 많은 그런 공기가 상승했을 때, 그리고 상승하게 되면 저절로 기압이 낮아서 단열 팽창을 이루게 되고, 단열 팽창을 하게 되면 기온이 낮아지니까 이슬점에 도착하여
응결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구름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구름은 점점 뭉게뭉게 생기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구름은 즉 상승해서 생기게 되는데 상승하는 이유들을 봐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 상승하는 공기의 흐름에 따라 구름의 모양도 달라집니다. 공기가 천천히 이렇게 느긋하게 올라갈 경우에는 넓고 얕은 구름이 생기는 반면에 급작하게 상승하게 되는 구름의 경우에는 몽글몽글한 저근형의 구름이 생긴다고 해요. 즉 구름의 모양은 공기의 상승하는 그 빠르기나 그 다음에 방향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마지막 강수입니다. 자, 강수인데요. 자, 강수, 즉 비와 눈인데요. 얘는 똑같은 구름이 생기더라도 그 구름이 생기는 곳의 기온에 따라 좀 다른 내부 안에 다른 형태의 구름이 생긴다고 해요. 자, 고위도, 중위도 같은 경우에는 좀 추운 날씨를 가지고 있어서 지표는 따뜻하더라도 위쪽으로 가면 차가워질 수도 있어요. 자, 차가워지게 되면 0도씨보다 더 낮게 되면 물이 아니라 응결되지 않고 얼음이 생기겠죠. 자, 그 얼음을 우리는 빙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항상 대륙권 특징상 높이가 낮을 곳은 따뜻하지만 지표로 멀어질 때부터 온도가 떨어지는 것도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 걸 감안한다면 고緯도와 저緯도를 이제 온도 분포를 보면 아래쪽보다 위쪽이 차갑다는 걸 알 수 있고, 저緯도는 항상 온도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고 그 결과 저緯도의 지표에서의 온도가 높아요. 따라서 0도씨의 온도도 꽤 높은 위치에 분포하게 되는 반면에 고緯도와 중緯도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지표의 온도도 낮을 뿐만 아니라 0도씨의 그 온도를 갖는 이 높이도 낮게 되죠. 자, 그 결과 공기가 똑같이 상승을 하는데 저緯도 지방에는 여전히 영상이기 때문에 이 구름 속에 있는 애들이 물방울 형태로 존재할 수 있겠죠. 그에 반해서 고緯도, 중緯도 부분에는 구름이 점점 이렇게 생기는데 바로 0도씨 부분에서는 물방울이겠지만 0도씨 이상부터는 이가 물방울이 아니라 빙정으로도 존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즉 얼음 알갱이, 빙정이 생기는 거죠. 자, 즉 고緯도와 중緯도는 바로 빙정을 바탕으로 강수가 일어나는 빙정설이 적용이 되고요. 저緯도는 이 물방울들이 부딪히면서 서로 이렇게 물방울이 커지게 돼요. 서로 커져서 충돌해서 커지고 해는 서로 합쳐진다라는 의미에서 저緯도는 바로 병합설에 따라서 강수가 생깁니다. 즉 저緯도는 물방울이 충돌하여 결합하는 것, 이렇게 부딪혀서 커지게 돼서 무거워져서 내리는 걸로 여기는 이제 비가 내리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고緯도, 중緯도에서는 얼음인데 얼음은 부딪히면 뭉쳐지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빙정 주변에 응결된 물방울 애들도 있지만 아직 응결되지 못한 수증기들도 있어요. 자, 이 수증기들이 빙정 주변에 오면서 달라붙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빙정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네, 성장, 커지겠죠. 달라붙는 거예요. 얘는 서로 충돌, 얘는 충돌, 얘는 달라붙음. 자, 그러다 보니 서로 커지게 되고 그 결과 내려오겠죠. 자, 빙정설의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비가 오는 경우와 눈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날이 따뜻하면 이 빙정에서 커졌던 얘네들이 커져서 내려오면서 녹아서 비가 되는 거고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지표도 영하권이 되면 얘네들이 녹지 않고 떨어지면 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지상과 이 공기 중의 온도에 따라서 우리 중위도 보면 한방눈이 오는 경우가 있지만 진눈깨비와 같은 비도 아닌 눈도 아닌 것이 오는 거고 때로는 비도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강수에는 이 두 가지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위도상의 복사 에너지의 분포의 차이에 따라서 이 대륙권의 온도가 다르게 되고 그 결과 눈과 비가 올 수 있고 저희도는
비밖에 올 수 없는 이런 형태의 강수를 갖게 되는 겁니다.